제일 전화 받기 좋은데 바로 밑에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상담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바뀐 게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세수율. 요거 작년 연말에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4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이 말은 근데 집을 4개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집을 지금 3개 가진 사람인데 3개를 가진 사람인데 네 번째 집을 구입을 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4%예요. 금액에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요. 네 번째 집이 1억짜리인데요. 일반적으로 6억이 안 되면 몇 프로 적용했는가? 1%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네 번째 집을 사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1%가 아니라 4%. 헐, 이건 뭐야? 뭔 소리예요, 지금? 이 금액이,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너무한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많이 누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4%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부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애늘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세금 안 나오게 좀 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무조건 집을 3개를 가진 사람이 네 번째 집을 사시면은 그때는 4%짜리 세율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이 4개가 아니라 1세대, 가족이 4개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요. 여기서 1세대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세대 구분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 세대로 가네요. 1세대가 집을 3개로, 만약에 이게 이 사람들이 1세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1세대요. 1세대인데 갑, 을, 병, 요 세 사람이 이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C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집을 하나를 또 사고 싶으면 이제 몇 프로가 되더라는 얘기인가? 4%요. 누가 사든지 간에 가정 세대원 중에 누군가가 사더라도 4%가 적용돼 버린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세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제 그 판단하는 요령을 이제 알으셔야 돼요. 이거 자꾸 물어볼 거예요. 국내에 우리나라의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1세대가 3개를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 나머지 하나를 구입하시면 이제 네 번째 집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4%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경우에 공유 지분이나, 자, 공동소유예요.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주택을 공유 지분이나, 먼저 이제 공동소유로 한번 볼게요. A라는 주택 하나를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50%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갑도 집 하나, 을도 집 하나.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동일 세대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동일 세대라면요, 그러면 각각으로 봐야 된가요? 하나로 봐야 된가? 그냥 무조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법을 꼭 찾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거는 지금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은 각각 집인데 그런데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일개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동일 세대라고 하면은 이렇게 봐서 동일 세대라면 각각 집이 아니라 둘이 묶어서 한 집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집이 지금 하나 있는 사람들인가, 2개 있는 사람들인가?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갑하고 을이 부모하고 자녀가 아니다. 부모하고 자녀인데 부모 자녀가 동일 세대를 구성했을 때는 집이 하나다, 2개다? 하나다. 만약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부부예요.
부부인데 별거하고 있어요.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으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때는 하나. 부부는 별거해도 무조건 1세대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자녀, 부모간인데 갑과 을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하나로 본다, 각각 집으로 본다. 그때는 각각 집으로 보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들 관계를 꼭 따지셔야 돼요. 대신에 여기서 세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실제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냐 안 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로 살고 있는가 살지 않는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취득세에서 세대, 여기서 세대를 구분할 때는 무조건 주민등록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잔금을 지불하는 날, 오늘 현재 등본을 띄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가지고 가족 중에 이 사람이 누구누구가 가족이고 이 중에 누구누구가 집이 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지분이라도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개가 가지고 있으면 네 번째부터는 4%입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법대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잔금날 전에 이미 등본을 띄워봐가지고 이 사람들 집 있는 사람 빨리 세대 분가시키세요. 그래야 돼요. 세대를 분가시키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공유 지분인 걸 찾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제 그걸 찾아보죠. 부속 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부속 토지만 소유했을 때는 취득세 개념과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을 계산할 때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세 군데가 달라요. 이 세 군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땅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에 부속된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가진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주택수 개념에서 이 사람은 제외돼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취득세를 계산할 때만 주택수에 포함돼요. 이거 아주 신경 써야 돼요. 만약에 주택에 부속된 토지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B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C 주택에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A 주택 하나, B 주택 하나, C 주택에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은 집이 몇 개로 해석하라는 이야기인가? 3개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종부세 대상할 때는 요거는 빠지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여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양도소득세에서 이제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인가 2개 있는 사람인가? 하나. 취득세에서는 2개. 종부세에서는 하나. 이걸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상담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려면 그냥 중개사 사무실에서 손님이 없으면 그냥 앉아서 놀고만 있어야 되는가? 책을 좀 봐야 되는가요? 책을 봐야지요. 손님 없을 때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가지고 이걸 익혀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익혀놔야, 그래야 누군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요.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겠습니다. 참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집도 아닌데 왜 내가 집에 밑에 있는 땅만 가지고 있는데 집 있는 걸로 봐가지고 주택수 안에도 잡아 넣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세대 구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세대 구분 설명하면 공인중개사 입장은, 의뢰인 손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가, 정부 입장에서 먼저 대답을 해줘야 되는가?
손님 입장에서 하려네요. 또 세법은 손님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정부 입장에서 하는데 손님들에게 정부 편이 아닌 당신 편이라는 걸 가짜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절대 변함없이 가짜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 걸 설명하면서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내가 정부다 생각하고 막 일방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냥 거래 성사 안 돼요. 그래서 1세대라는 것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집을 취득한 사람과 그 사람과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따라서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가족만을 1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주민등록을 같이 해놓으란 야인가 하지 말아란 야인가? 하지 말아라. 그럼 부모를 모시고 살아란 야인가 모시지 말아란 야인가? 절대 모시지 말아란 이야기예요. 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부모가 집이 있는 분은 절대 모시면 안 돼요. 아, 집 있으면 모시면 안 된다네요. 왜요? 그랬더니 세금 많이 나와서요. 그러면 돼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모셔요? 그래요. 못 모셔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동거인은 실제로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주민등록이 있어도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동거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다만 단서는 있어요. 이제 다만 여기서 설명하는 순간 아마 안 좋은 X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실 분이 지금 생길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정부 입장이니까 우리는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자 배우자예요. 또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 자 앞에가 뭐라고 써 있는가? 미혼이 누군지 아시죠? 결혼 안 하신 30세 미만의 자녀와 또는 부모. 자 부모예요.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랬어요.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여기서 부모는요. 그다음에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본다라는 말을 썼죠. 본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당신 말을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해명해도 안 들어주겠다 이 소리예요.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들을 생각 없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하세요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배우자는 그 집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는 따로 세대를 따로 구성해서 살고 있더라도 따로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배우자는 떨어져 산다고 하면 각각으로 보라는 얘기인가 하나로 보라는 얘기인가? 하나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에요. 미혼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30세 미만인 자녀가 따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그때는 따로 세대로 봐줘라 동일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봐라. 그러면 혹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그때는 따로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봐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어떤 중개사에게 전화할 때는요 동일한 걸로 보고요. 어디로 했더니 따로로 봐요. 선생님 누가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또 물어봐요. 중개사 사무실 몇 군데 물어봤더니 어디는 동일한 걸로 보고 어디는 따로로 보고 있는데 뭐가 맞아요? 그러면 법이 맞아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법을 어떻게 찾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진짜로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상에서 법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님이 왔을 때 모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법을 찾아서 법으로 보여줘야만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미혼인 30세 미만인 직계 비속이 있어요. 자,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소득이 있을 때와 소득이 없을 때, 자, 두 개로 나눠요. 소득이 있을 때와 소득이 없을 때로 나눠서 자, 이제 취득세에서 세대를 구분할 때와 양도 소득세에서 세대를 구분할 때 요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취득세에서 세대를 구분할 때는 30세 미만인 직계비속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세대로 봐야 된가요?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봐야 맞겠는가?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동일 세대예요. 소득이 없어도 동일 세대예요.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보는 거예요. 소득이 있든 없든 30세가 안 된 자녀가 결혼 안 했으면 무조건 부모하고 같은 세대로 봐서 주택수를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소득이 있는 자녀가 30세 미만인 직계비속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거는 별도의 세대로 봐줘요. 별도의 세대로 봐요. 근데 소득이 없으면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 계산할 때는 부모가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부모 집 2개 있어요. 그런데 서른 안 된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자녀요. 서른이 안 된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하고 뭘로 보니까 동일 세대로 보니까 이 세대는 집이 몇 개가 돼버렸는가? 3개. 3개 되고 나머지 하나를 더 사게 되면 그때는 몇 프로가 되고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소득이 있으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봐드릴 수 없습니다. 봐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세대를 구분할 때 취득세에서는 자녀가 소득이 있든 없든 나이가 몇 세가 넘지 않았으며 서른이 넘지 않았으면 소득이 있어도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봐서 주택수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취득세 좀 엄청 심각하네요 지금요. 여기까지 됐으면